당신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배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등을 돌리는 걸까요? 약속을 어기는 걸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모른 척하는 걸까요? 혹은 내가 믿고 기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배신은 큰 사건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나 책임을 피하는 태도, 필요할 때 사라지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배신을 느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불신하라고 등을 떠미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관계를 겪으며 상처받아온 당신이 비슷한 방식의 배신을 다시 겪지 않도록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배신은 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가? 우리는 보통 낯선 사람을 경계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람, 조금이라도 의도가 의심되는 사람.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깊게 남는 상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정은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기대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기대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러 듣지 않고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럴 리 없어. 이 믿음이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배신은 멀리서 날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약해진 순간에 찾아옵니다. 믿음이 컸던 만큼 상처도 커진다.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믿을 줄 안다는 건 그 자체로 나쁜 성품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의 크기와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같이 자라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필요해. 처음에는 소액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부탁. 그리고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은 원래 그런 거잖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기보다 이해관계의 존재다. 이 말은 인간을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이익 앞에서는 관계보다 자기 합리화가 먼저 나옵니다. 설마가 가장 위험한 단어다.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 이 설마라는 단어는 경계심을 마비시키는 말입니다. 설마 가족이, 설마 친구가, 설마 그렇게 오래 본 사람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역할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변하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순간에 의외로 쉽게 돌아섭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온 자는 너를 해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 친밀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친밀함의 거리 조절이 사라질 때 위험해집니다. 착한 사람은 왜 항상 손해를 보는가?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 싫어하고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 걱정하고 자신의 손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너라서 부탁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안 돼. 문제는 이런 부탁이 반복될수록 관계의 무게추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관계까지 잃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익의 우정, 쾌락의 우정, 덕의 우정. 많은 관계는 덕의 우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익의 우정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인 척 해달라는 부탁이 가장 위험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름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보증만 서주면 돼. 서류상으로만 필요해. 이 부탁들의 공통점은 위험은 축소해서 말하고 책임은 나중에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늘 이렇게 나뉩니다. 그건 네가 한 선택이잖아.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일에는 절대 잠깐이라는 말이 없다. 거절을 못해서 잃는 관계보다 거절을 못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훨씬 많습니다. 적당한 의심은 차가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의심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믿되 전부 맡기지 말 것. 돕되 책임까지 떠안지 말 것. 가깝되 선은 분명히 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인간관계의 절반은 안전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의심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배신은 당신의 가치와 무관하다. 배신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바보처럼 굴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배신은 당신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선택이고 상대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믿을 줄 알았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강점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강점에 기준과 경계를 더하면 됩니다. 믿을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인생에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삶으로 바쁘고 자기 입장을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믿음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내가 망설였다면 그 이유를 가볍게 넘기지 말 것. 이 기준이 생기면 배신은 줄어들고 관계는 정리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사람을 완전히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전부 내어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다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단단해질수록 배신은 줄어들고 당신 곁에는 진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작은 기준 하나를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세요.